지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천연자원 물.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것은 모래입니다. 유리나 반도체부터 인류 문명을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들까지 모두 모래로 만들어졌죠.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채굴되는 모래와 자갈의 양이 약 500억 톤에 달하는데, 이 양은 높이 27m, 폭 27m의 거대한 모래 장벽을 만들어 지구 한 바퀴를 두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모래를 차지하기 위해 모래 수출을 금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지구본을 돌려 사하라 사막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구에 널린 게 모래밭인데 도대체 왜 부족하다는 걸까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알리파, 그리고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 이 두 랜드마크는 국토 전체가 모래사막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지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국토에 널리고 널린 모래를 가져다가 지었을 것 같지만 사실 건축에 사용된 모래는 전량 수입했습니다. 2014년에도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 호주 등지에서 엄청난 양을 들여왔죠. 이렇게 모래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모래를 수입해오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막의 모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는 모래와 자갈, 시멘트를 물과 섞어 만드는데, 이때 쓰이는 모래는 강바닥이나 바다에서 퍼낸 모래입니다. 물살에 깎여 모서리가 거칠고 각진 형태를 띠고 있죠. 이 거친 모래는 시멘트, 자갈과 단단하게 맞물리며 높은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사막의 모래는 수만 년 동안 거친 바람에 날리며 서로 부딪힌 탓에 모서리가 다 깎여나가 입자가 둥글고 매끄럽게 마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에 섞으면 결합력이 크게 떨어지죠. 결국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모래는 강바닥, 호수, 바다 연안 등 극히 한정된 구역에서만 구할 수 있고, 그 결과 모래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물론 모래는 거대한 바위가 풍화, 침식작용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천 년에서 길게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양이 매우 적은 반면 사람들은 매년 지질학적 복원 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모래를 파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모래를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 콘크리트에 쓰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콘크리트를 들이부으며 도시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끝없이 수직으로 솟아올랐고 국토는 거미줄 같은 아스팔트로 뒤덮였죠. 심지어 21세기에 들어서자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적으로 중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시멘트 양이 미국이 20세기 100년간 사용한 시멘트 양을 훨씬 넘어서죠. 미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리고 후보댐을 짓고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깔면서 44억 톤을 소비했는데, 중국은 단 3년 만에 64억 톤의 시멘트를 쏟아부었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1톤당 모래 2에서 3톤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인 것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치를 보면 중국은 2020년과 2021년 단 2년 만에 49억 톤의 시멘트를 소비했는데, 이제 미국의 100년치 소비량을 따라잡는데 2년이면 충분해진 것입니다. 물론 최근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시멘트 소비량은 중국이 견인하고 있지만 중국 외 국가들의 시멘트 소비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강과 바다에서 모래를 파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래 언덕과 백사장, 강바닥의 모래는 각종 기후재난으로부터 육지를 지켜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물의 속도를 줄여주고 해일과 태풍이 몰아치면 충격을 흡수해주죠. 당연히 이 천연 방어막을 긁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강바닥에서 모래가 사라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수심이 깊어집니다. 빨라진 물살은 교량의 기둥을 떠받치던 흙과 모래까지 조금씩 갉아내기 시작하죠. 결국 하루아침에 다리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모래층은 빗물을 천천히 머금고 지하로 흘려보내는 거대한 천연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스펀지가 사라지자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가 버렸고, 강 주변의 지하수는 빠르게 고갈되기 시작했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의 충격을 흡수해주던 연안의 모래가 사라지자 해안선이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피해를 인간이 직격탄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모래채굴은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살아갈 문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모래가 부족해지자 각국에선 모래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폭발적인 건설붐으로 모래 수요가 치솟으면서 인도의 모래시장 규모는 연간 1,500억 루피, 한화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허물며 거대 범죄 조직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모래마피아로 불립니다. 이들은 무장한 조직원과 수백 대의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심지어 사유지까지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건 따로 있는데요. 모래마피아의 불법 채굴을 고발하려는 언론인, 환경운동가, 공무원 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경찰관이 백주대 낮에 트랙터에 깔려 사망했고 2018년엔 불법 채굴을 고발한 일반 시민이 살해당했습니다. 2020년 1월엔 자기 땅에서 모래를 훔쳐가는 것을 발견한 땅 주인이 그 자리에서 굴착기로 살해됐고 같은 해 6월엔 모래마피아를 추적하던 탐사보도 기자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으며 2023년 11월엔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트랙터에 치여 사망, 가장 최근인 2026년 4월에도 불법 채굴을 막으려던 산림경비원이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는 등 여기에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모래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전쟁은 국경을 넘어 국가 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대 모래 수입국 싱가포르인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끊임없는 해안 매립 공사를 통해 국토 면적을 이미 20% 이상 넓혔으며 궁극적으론 원래 면적의 30%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쓰이는 모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처음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했지만 극심한 해안 파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작은 모래섬 24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83개의 저지대와 작은 섬들이 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인도네시아는 2007년 바닷모래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렇게 되자 싱가포르는 캄보디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곧 캄보디아 코콩주의 강하구와 맹그로브 숲이 파헤쳐지기 시작했고 무분별한 채굴로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코스랄라오 마을의 경우 하루 약 150kg의 어획량이 모래채굴 이후 10kg으로 줄어들었죠. 주민의 25%는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모래의 대부분은 밀수출되었고 싱가포르는 이를 묵인하고 사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싱가포르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캄보디아로부터 8천만 톤의 모래를 수입했다고 기록했지만 캄보디아의 공식 수출 기록은 이것의 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합법적으로 수입했다고 말하지만 국제환경단체 등은 밀수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코럴 스프링스 해변에서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08년 7월 주민들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400m 길이의 백사장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모래도둑들은 밤새 무려 500트럭 분량의 모래를 퍼서 암시장에 팔아넘겼고 코럴 스프링스는 유령 해변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로코에서는 좀 더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피아와 결탁한 거대 카르텔이 해안선을 대규모로 뜯어내 암시장에 넘기고 있습니다. 모로코 자국 내 건설 현장에 쓰이는 모래의 절반은 이렇게 불법으로 뜯겨진 모래가 사용되고 있고 해안선은 점차 침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막대한 시멘트를 소비하고 있던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대부분 자국 내에서 모래를 조달했지만 2016년 무렵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 장강에 쌓이는 모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반면 건설붐으로 모래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래 가격이 최대 600%까지 폭등했죠. 그러자 2017년 장강 일대에선 무려 580개가 넘는 불법 모래 채굴 부도가 적발됩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모래를 수입하는 한편 바다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대만 해협으로 진출했습니다. 2020년 대만 해양경비대가 자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퍼가던 중국 준설선을 무려 4천여 척을 적발해 추방하거나 억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대만은 불법 모래 채취에 대한 징역형을 대폭 늘리고 벌금을 최대 1억 대만 달러, 한화 약 40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배를 통째로 뺏어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중국 준설선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에도 진출했습니다. 여기선 단순히 건축 목적이 아닌데 해저 모래를 긁어올려 새로운 영토인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 한 줌을 둘러싸고 사람이 죽고 해변이 사라지고 산호초가 갈려나가는 시대.
그렇다면 이 모래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부 국가들은 이미 모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안은 기계 제조 모래입니다. 단단한 암석을 기계로 부숴 모래처럼 바꾸는 것으로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과 미국에선 90년대에 이미 대중화된 기술인데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연적인 한계에 부딪힌 이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놀랍게도 현재 중국 건설 현장에 쓰이는 모래의 80% 이상은 이렇게 기계로 부숴 만든 모래입니다. 한편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95%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분쇄해 모래와 자갈, 시멘트를 완벽하게 분리해내고 이제는 철거 현장에서 바로 재료로 바꿔버리는 이동식 시스템까지 개발했죠. 도시 자체가 광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인공모래나 재활용 골재 모두 한계는 존재합니다. 초고층 빌딩 같은 고강도 구조물에는 여전히 천연모래가 일정 부분 섞여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모래 수입국 싱가포르가 모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향후 간척 사업에 모래 대신 제방과 펌프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모래를 무한정 퍼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속도로 모래를 소비한다면 2050년엔 전 세계적으로 건설용 모래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